지금 이 순간에도 기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미 레이저, 기미약, 기미 화장품처럼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광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조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구독은 하셨나요? 이전에 기미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나 악화로 인한 금전적으로 심적으로도 고통받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치료받아보자는 기대 반, 불신하는 마음 반으로 저희 피부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무려 90%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레이저로 기미 치료를 제대로 성공해보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의사들이 과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들을 마치 기미 치료의 전부인 양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치료 효과 면에서 신뢰할 수 없고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죠. 심지어 이전보다 악화되는 경우와 부작용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기미 색소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레이저 치료에 의해서만 만족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미 치료는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기미 치료 부작용이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로 내원하신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미의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어지거나 색이 얼룩처럼 불균형해지거나 기미가 더 진해지고 없던 부위도 생기거나 피부에 상처를 주는 치료를 받아 표피 기저부가 과흥분 상태에 빠진 경우 등 레이저 치료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문제지만 치료에 대한 실망감과 상심이 이미 큰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로서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미 치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미를 단순한 잡티처럼 다루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미와 잡티는 치료 접근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값이라는 것은 그 색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미 초기에는 잡티와 기미를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잡티로 오인해서 치료 후 진해지고 더 넓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색소가 피부 표면에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층에 있는지, 또 주변 경계부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등에서 기미와 잡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잡티는 경계부 처리가 크게 필요하진 경우가 많지만 기미는 반드시 주변부와 바탕을 함께 정리해줘야 치료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점은 잡티형 기미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육안만으로는 정확한 구분이 어렵고 실제 치료에 대한 피부 반응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미와 잡티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워야만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강도 위주의 레이저만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기미를 레이저 한 번에 싹 깔끔하게 지워준다는 광고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혹시 혹하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미는 한 번에 강한 레이저로 정리되는 색소가 아닙니다. 색소 레이저로 잘 알려져 있는 큐스위치 루비 레이저, 큐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피코 레이저 같은 것들은 색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저로 그만큼 색소 탈실의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색소 탈실이 발생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치료하기 위해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선호하고요. 다른 류의 레이저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미약이나 미백 화장품 등의 오남용입니다. 바르는 제제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는 하이드로퀴논 제제,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서 케라티노사이트가 각질로 빨리 떨어져 나오도록 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쓰이지만 기존에 이미 발생된 기미 색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백 치료제들은 오히려 멜라닌을 약화시켜서 레이저 반응도를 떨어뜨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치료에서는 절대적으로 병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먹는 약의 경우는 플라스민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쳐서 멜라닌 생성량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먹는 약제와 바르는 약제 모두 기미에 큰 의미 없고 위험하기만 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미는 빠른 치료가 아니라 정확한 치료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미 치료는 무엇일까요? 20년 이상 피부과 전문의 생활을 해오면서 치료해본 케이스만 해도 수천 건에 달할 텐데요. 많은 임상을 거쳐 도출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에 알맞는 치료값 설정입니다. 레이저 에너지값 뿐만이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값, 적용 시간, 간격 등등을 통틀어 치료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처럼 딱 정해진 치료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양상과 반응이 각각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풍부한 기미치료 경험이 없이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에너지 값으로 계속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치료값을 바꿔 설정해주는 보정값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에너지 적용으로 위에서 언급한 색소 탈식뿐만 아니라 표피 기저부를 손상시켜 과흥분 상태를 만들어 멜라닌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더 진해지거나 기존의 색소를 태운다거나 해서 기미를 더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낮은 값도, 즉 토닝이라고 말하는 치료인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흩뿌리도록 조사하는 방법의 레이저 치료는 절대 기미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기미는 일정 조사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지만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데 토닝으로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레이저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 안 되고 적정 시간이 있습니다. 참 까다롭죠. 기미 치료를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 잘못된 기미 치료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까지 겪고 계신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기미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막연히 기미 치료를 많이 해봤다가 아니라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많은 의사입니다. 막연하고 미약한 의학적 개선이 아니라 유관상 환자분 입장에서 80에서 90% 호전도를 느끼는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미 치료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 직접 치료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드리는 닥터 이레이저 피부과 전문의 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